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여론조사가 뭔가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여론조사에 의도가 있으니 사실상 여론 조작이다. 이건 범죄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KBS와 연합뉴스의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서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선관위가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한 결정 이유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코리아 리서치는 2017년 4월 8일부터 4월 9일 KBS 연합뉴스 의뢰로 전국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4월 9일 일요일 19시 07분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표본 추출을 전체 규모를 축소하여 등록하였고 비적격 사례수 및 접촉 실패 사례수를 누락하여 등록하였음. 2017년 4월 19일 코리아 리서치 대표 과태료 1,5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극한 처분이죠.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요. 덧붙여서 우리가 그 여론조사에서 제일 심했던 사항이 이번에 이 과태료 처분받은 여론조사하고 그 이후에 중앙일보사 자체적으로 여론조사한 것도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했었는데 경고 처분을 받은 거는 결정 이유가 중앙일보는 조사연구팀을 통해 2017년 4월 15일부터 16일 전국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중앙여론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17시 50분부터 약 30분간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단독 문재인 38.5, 안철수 37.3 지지층 결집하며 양강구도 심화 제하로 보도함. 그래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야수님. 예.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여론조사 굉장히 민감하지 않아요? 지역구 특히 나가실 분들. 그 특히 유명하신 분들을 정말 목매죠. 여론조사에. 그 여론조사 지지율 뽕이라고. 우리는 누가 봐도 저 사람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론조사만 믿고 나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라는 형식 자체를 믿지를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이렇게 출렁거리는지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 여론조사에 목매는 분들일수록 그러니까 보는 매체가 정해져 있죠. 근데 그 현대 정치에서는 또 여론조사가 어떤 실제로 아까 말한 의도를 갖지 않고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러면 참고할 만한 것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예전에 그러니까 어떤 정보량 자체 학습된 어떤 그 지적인 양 자체가 여론조사를 하는 측과 여론조사를 받는 측이 굉장히 격차가 많았을 때는 의미가 있죠.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은 정보가 없는 상태니까 그냥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있지만 정보량이 비슷해진 지금 상황에서는 물어보는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추론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내가 또 이 대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비춰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가 힘든 방식이죠. 지금의 여론조사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문재인 펀드 이렇게 완판되는 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안철수 캠프 측에서도 똑같은 어느 정도의 호응이 있어야지 정상이잖아요.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론조사 따로 펀드 결과 따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여론조사를 믿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일부러 유선의 비율을 확 늘린다든지. 네. 사실상 10에서 15 정도면 굉장히 정확한 비율이 나온대요. 일단 다른 게 다 어느 정도 기법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다가 질문. 지금도 아직도 호감 조사하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누구에게 호감을 느끼십니까 하고 당장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요즘에 언론들은 자꾸 양강을 띄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은 우리가 프로야구를 이야기할 때 월등하게 1위가 앞서 나가고 다음에 2위, 3위, 4위 정도가 혼전이고 하위권들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1강, 3중, 뭐 4약, 뭐 5약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 강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1강, 1중, 3약 이런 느낌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니면은 홍준표랑 같이 섞어서 1강, 2중, 2약 이렇게 해도 나는 무방하다고 봐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걸쳐서 안철수 후보의 검증 국면을 거치면서도 쫙 빠진 부분이 있고요.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들이 중앙일보 여론조사 정도를 빼고는 사실상 워처먼이 밖으로 이제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고. 예.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자체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 좀 들었거든요. 여리박비님의 트윗입니다. 여론조사 업체는 폐업시켜야 하는 게 맞지. 여론 조작이란 민주주의의 공해니까. KBS야 말도 하기 싫음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국회의원들도 그렇지만
보통 시민들도 우리도 이런 거 보면서 가슴이 철렁철렁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여론 조작인 줄 알면서도 맞아요. 혹시나 해서. 그쵸. 알면서도 아 진짜 얘들이 왜 이러지? 라고 할 때는 이게 저는 지금부터 20일 동안 잠을 자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있어요. 그러지 마요. 쓰러져요. 뭐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그냥 30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부터 20일을 잘 버텨내야지만이 또 30년을 또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끔가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뻥뻥 나와가지고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라든지 야 이거 봤냐라고 이렇게 오면은 나도 모르게 숫자를 막 보게 되는 거예요. 분석하다 보면은 말도 안 되고 될 수도 없고 알면서도 기사를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총선 때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기사를 썼던 기자들이 또 같은 기사를 뿜어내는 맞다. 그건 거예요. 맞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은 여론조사하는 그 조작질 하는 인들도 꼴보기 싫지만 왜 그걸 응이라고 해요? 새끼들이라고 해야지. 그 개 새끼들도 싫지만 그 새끼들의 가진 걸 가지고 거진 다 같이 하잖아요. 그 뭐 발표한지 같이 기사가 뜨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뭐 검증을 한다든지 만다든지까지 시간이 짧게 뭐 1시간이라든지 2시간이 그 한두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퍼날려가지고 열을 벌써 조작을 해놔버린 거잖아요. 가짜뉴스죠. 일종의. 가짜뉴스죠. 일종이 아니고 이거는 100% 가짜뉴스죠. 흥분하지 마시고요. 릴렉스. 발음 한번 해주세요. 국면을 거치면서도 쫙 빠진 부분이 있고요.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들이 중앙일보 여론조사 정도를 빼고는 사실상 워처먼이 밖으로 이제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고. 예.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자체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 좀 들었거든요. 여리박비님의 트윗입니다. 여론조사 업체는 폐업시켜야 하는 게 맞지. 여론조작이란 민주주의의 공해니까. KBS야 말도 하기 싫음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국회의원들도 그렇지만 보통 시민들도 우리도 이런 거 보면서 가슴이 철렁철렁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여론 조작인 줄 알면서도 맞아요. 혹시나 해서. 그쵸. 알면서도 아 진짜 얘들이 왜 이러지? 라고 할 때는 이게 저는 지금부터 20일 동안 잠을 자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있어요. 그러지 마요. 쓰러져요. 뭐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그냥 30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부터 20일을 잘 버텨내야지만이 또 30년을 또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론조사와 따로 펀드 결과 따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여론조사를 믿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일부러 유선의 비율을 확 늘린다든지. 네. 사실상 10에서 15 정도면 굉장히 정확한 비율이 나온대요. 일단 다른 게 다 어느 정도 기법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다가 질문. 지금도 아직도 호감 조사하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누구에게 호감을 느끼십니까 하고 당장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요즘에 언론들은 자꾸 양강을 띄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은 우리가 프로야구를 이야기할 때 월등하게 1위가 앞서 나가고 다음에 2위, 3위, 4위 정도가 혼전이고 하위권들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1강, 3중, 뭐 4약, 뭐 5약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2강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1강, 1중, 3약 이런 느낌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니면은 홍준표랑 같이 섞어서 1강, 2중, 2약 이렇게 해도 나는 무방하다고 봐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걸쳐서 안철수 후보의 검증 그런 이야기 여러 번 했어요. 여론조사가 뭔가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여론조사에 의도가 있으니 사실상 여론 조작이다. 이건 범죄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KBS와 연합뉴스의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서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선관위가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한 결정 이유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코리아 리서치는 2017년 4월 8일부터 4월 9일 KBS 연합뉴스 의뢰로 전국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4월 9일 일요일 19시 07분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표본 추출을 전체 규모를 축소하여 등록하였고 비적격 사례수 및 접촉 실패 사례수를 누락하여 등록하였음. 2017년 4월 19일 코리아 리서치 대표 과태료 1,5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극한 처분이죠.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요. 덧붙여서 우리가 그 여론조사에서
제일 심했던 사항이 이번에 이 과태료 처분받은 여론조사하고 그 이후에 중앙일보사 자체적으로 여론조사한 것도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했었는데 경고 처분을 받은 거는 결정 이유가 중앙일보는 조사연구팀을 통해 2017년 4월 15일부터 16일 전국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중앙여론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17시 50분부터 약 30분간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단독 문재인 38.5, 안철수 37.3 지지층 결집하며 양강구도 심화 제하로 보도함. 그래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야수님. 예.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여론조사 굉장히 민감하지 않아요? 지역구 특히 나가실 분들. 특히 유명하신 분들을 정말 목매죠. 여론조사에. 그 여론조사 지지율 뽕이라고. 우리는 누가 봐도 저 사람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론조사만 믿고 나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라는 형식 자체를 믿지를 않기 네. 때문에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이렇게 출렁거리는지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 여론조사에 목매는 분들일수록 그러니까 보는 매체가 정해져 있죠. 근데 그 현대 정치에서는 또 여론조사가 어떻게 실제로 아까 말한 의도를 갖지 않고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러면 참고할 만한 것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예전에 그러니까 어떤 정보량 자체 학습된 어떤 그 지적인 양 자체가 여론조사를 하는 측과 여론조사를 받는 측이 굉장히 차이가 격차가 많았을 때는 의미가 있죠. 이게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은 정보가 없는 상태니까 그냥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있지만 정보량이 비슷해진 지금 상황에서는 물어보는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추론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내가 또 이 대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비춰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가 힘든 방식이죠. 지금의 여론조사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문재인 펀드 이렇게 완판되는 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안철수 캠프 측에서도 똑같은 어느 정도의 호응이 있어야지 정상이잖아요.